런던, 대조적인 모습들과 잠들지 않는 번화한 도시야. 거의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삶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 자, 오해하지 마. 런던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올랐지만 사람들이 지하에 살기 시작한 건 아니야.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실제로 런던이 2개 있다고 해도 무방해. 빅벤, 런던탑, 그리니치가 있는 런던과 도시의 번화한 거리 깊숙이 숨겨진 비밀 터널과 잊혀진 공간들도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거든. 모든 건 평범해 보이는 하얀 문에서 시작돼. 그걸 찾으려면 런던 지하철 챈서리 레인역의 동쪽 방향 플랫폼으로 가야 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미로 같은 터널이 있다는 걸 알아. 어쩌면 이게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챈서리 레인역이 무려 48번이나 폐쇄된 이유일지도 몰라. 그리고 2022년에는 137번이나 폐쇄됐어. 1년에 3분의 1이 넘는 기간이야. 직원 부족, 말썽꾸러기 무단 침입자, 날씨 같은 온갖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좀 수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 터널들 말인데 1940년대에 대피소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비밀 활동, 극비 문서 보관, 심지어 통신 서비스용으로 용도가 바뀌었어. 소문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들 간의 한라인이 바로 이 터널을 통과했다고 해. 킹스웨이 익스체인지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런던 중심부 하이홀본 아래, 지상에서 약 40m 아래에 있어. 예전엔 엄청 비밀스러운 곳이었지. 제임스 본드를 만든 이언 플레밍이 실제로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 제임스 본드 영화의 큐장 작전 전체를 만들어냈대. 1949년에 중앙우체국이 인수했고 1956년까지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화 케이블이 연결되는 곳이 됐어. 수년 동안 우체국 기술자들과 무선 간섭 조사관들이 일했던 곳이야. 이곳엔 영국에서 가장 깊은 바도 있었어. 거물들을 위해 술을 팔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어. 1990년대가 되자 성면과 다른 안전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버려진 상태가 됐거든. 하지만 곧 영국에서 가장 깊은 공식바에서 한잔할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2023년에 런던 터널이 구세주처럼 나타났거든. 터널을 사들였고 대중을 위한 인터랙티브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 큰 계획을 갖고 있어. 2027년 개장 예정인 이곳은 역사 매니아와 호기심 많은 모험가들의 핫스팟이 될 거야. 찐 입구들도 잊으면 안 돼. 하이, 홀본의 비밀 상점부터 퍼니벌 스트리트의 미스터리한 화물 리프트까지. 안타깝게도 툭스코트의 입구는 사라졌지만 그게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하지 않아? 자, 런던 지하 세계를 보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도시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작은 단점이 있는데 투어가 좀 냄새날 수도 있어. 런던 거리 아래에 1930km의 벽돌 퍼널로 된 미로가 있다는 거 알아? 하수용이야. 엄청난 파이프들이지. 그리고 철도 터널로 착각할 만큼 큰 주요 하수도 130km도 잊지 마. 런던이 콜레라 발생의 핫스팟이었던 시절, 도시는 진짜 위기에 직면했어.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 문제는 런던어들이 만든 모든 쓰레기가 도시의 주요 수원인 템스강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요리, 청소, 물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템스강의 엄청 더러운 물로 이루어졌어. 조셉 바젤겟경의 등장이야. 계획을 가진 남자. 이 천재 엔지니어가 새로운 하수 시스템을 설계해서 위기를 해결했어. 더 이상 하수가 템스강을 오물 웅덩이로 만들지 않게 됐지. 바젤겟의 펌프장은 스팀펑크 소설에서 나온 것 같았어. 거대하고 웅장했지. 오늘날로 빨리 감기하면 런던의 오래된 하수 시스템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도시에 사는 사람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야. 그래서 템스 타이드웨이 터널이 등장했어. 구조를 위한 슈퍼 하수도야. 쓰레기를 위한 거대한 지하 고속도로 같은 건데 2024년 3월에 건설이 완료됐어. 빅토리아 시대 하수도를 실제로 여행할 순 없지만 런던에서 방문할 수 있는 지하 세계가 있어.
물론 공짜는 아니야. 지하철 한 번 타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 런던 지하철은 지하철도의 선구자야. 19세기에 세계 최초의 지하철도인 메트로폴리탄 철도를 건설하는 모습을 상상해봐. 물론 지금 런던에 있는 아늑한 객차와는 매우 달랐어. 1863년에 나무 객차와 증기기관차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는 정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시티 앤 사우스 런던 철도가 전기열차로 시작했고, 워털로 앤 시티 철도, 센트럴 런던 철도, 그레이트 노던 앤 시티 철도가 뒤를 이었어. 지하는 전기와 열풍이었지. 런던 지하 전기철도 회사가 등장해서 여러 지하철 노선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 베이커루, 피카딜리, 햄스테드 노선 같은 거야. 런던 지하철은 튜브 모양의 터널 때문에 애칭으로 튜브라고 불려. 런던어들이 가진 유일한 지하철 관련 별명은 아니야. 1900년에 센트럴 라인 철도가 도입됐을 때 티켓이 2페니밖에 안 해서 투페니 튜브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어. 그 재미있는 별명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일상 통근에 작은 매력을 더해주고 있지. 매년 런던 지하철에서 10억 번 이상의 여행이 이뤄져 매일 500만 번 이상의 여행이 있어. 놀랍게도 지하철의 가장 큰 부분은 실제로 지하에 있지 않아. 270개 역 중에서 45%만 지표면 아래에 있거든. 이런, 내가 말한 그 런던이 아니었네. 상관없어. 상징적인 튜브 지도가 회로 기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 알아? 디자이너 해리 백이 지도의 틀을 깨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하철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멋지고 다채로운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 튜브는 꽤 왕실스럽기도 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69년 빅토리아 라인을 개통할 때 처음으로 튜브를 탄 왕족이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 탔어. 매일 사람들이 튜브에 뭔가를 싣고 내려 수년 동안 이상한 물건들이 남겨졌어. 판사가발, 의족, 심지어 유골함도. 이런, 누가 할아버지를 잊어버렸나?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까지 벌금이 없었다는 거야. 그전에는 무임승차가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 잡히면 현장에서 1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해. 그리고 지하철 선로에 가짜집이 있어. 1868년 디스트릭트 라인이 개통될 때 철거된 선로의 일부를 숨기고 있어. 이웃들이 그 틈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리의 다른 집들과 어울리도록 외관을 지었대.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인접한 두 역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260m밖에 안 돼. 피카딜리 라인의 코벤트 가든과 레스터 스퀘어 사이인데 여전히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초단거리 여행이야. 1911년 얼스코트에 첫 에스컬레이터가 도입됐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안전성을 믿지 못했대. 전설에 따르면 나무다리를 가진 윌리엄 범퍼 해리스라는 남자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루 종일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해. 꽤 대단하지?